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오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 중에서 제1절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56조 개발행위 허가. 자, 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자,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개발행위의 허가권자는 시장 또는 군수라는 얘기고요. 어떠한 행위들이 허가의 대상인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1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과 공작물의 건축 또는 설치. 2호는 토지의 형질 변경. 3호는 토석의 채취. 4호는 토지 분할. 5호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이 5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자, 2항을 보겠습니다. 2항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1항에 따라서 시장 군수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데 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어떤 건지 볼까요? 자, 1호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그리고 2호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 부지나 건축물의 연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 자, 1호도 사업 기간을 연장이 아닌 단축이고요. 자, 2호 과목에서도 부지 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의 5% 범위 내에서 축소. 자, 줄이는 거는 경미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남목은 당연히 다른 법령에서 허가받으면 연동돼서 변경이 돼야 되겠죠. 다목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오차 변경 등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3항. 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항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내용 중에서 자, 1항 2호 및 3호가 뭐였죠? 볼까요? 자, 2호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고 3호는 토속의 채취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2호는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이고 이거는 토속 채취죠. 자, 이 2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산림에서의 임도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서는 국계법이 아닌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또 뭐 등등등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즉, 이 개발행위 허가를 우리 법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이 2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다는 내용이고요. 자, 4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자, 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 재해복구나 재난수술을 위한 응급조치. 그리고 자,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가 아닌 신고를 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신축이 아니에요. 개축, 증축,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 형질 변경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이 해당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2로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완료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자, 허가가 아닌 신고해라. 다 끝났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자, 1항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자,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자,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자,
허가 신청서죠. 허가 신청서를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자, 왜 제출을 안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아볼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이미 저희가 총칙에서 용어의 정의를 공부할 때 알아봤잖아요.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는 것은 더 이상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너무 밀도가 높아서 기반시설을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 지정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겁니다. 자, 다만 자 56조 1항 1호의 행위 중 건축물의 건축이죠.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자 추가적으로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항 자 허가권자는 자 개발행위 하려는 자가 신청을 했어요.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자 15일인데요. 만약에 본사항이 심의나 또는 관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의기간 심의 또는 협의기간을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자 된다 안 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그래서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했을 때는 직체 없이 바로 알려줘야겠죠. 신청인에게. 자 허가 내용이나 자 왜 안 됐으면 그 사유를 알려줘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자 절차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자 허가권자는 자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자 내용이 뭐냐면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이는데 이 경우에 미리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알리지도 않고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신청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발행위 허가를 그냥 허가권자가 어떻게 내주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자 신청 내용이 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1호 자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해야 한다. 자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규모 볼까요? 시행령 55조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형질 변경 면적을 말한다. 자 그래서 자 도시지역 안에서는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공업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보존녹지 지역에서는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그리고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고요. 다만 그 해당되는 개발 행위가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 사업인 경우에는 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국회법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것을 암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눈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일단 면적이 5,000제곱미터, 1만 제곱미터, 3만 제곱미터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 볼까요? 가장 가운데 뭐가 있죠? 가운데인 1만 제곱미터 미만은 자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에서 주거는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용도지역을 나타내는 색깔이 노란색이죠. 주거와 상업 그리고
녹지 지역 중에서 자연과 생산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자, 다른 도시 지역에 빠진 것이 지금 녹지 지역 중에서, 자, 보전 녹지 지역과 그 다음에 하나 빠져 있죠. 공업 지역은 각각 5천 제곱미터 미만과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고요. 자, 나머지 용도 지역인 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은 3만 제곱미터.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이렇게 색깔로 눈으로 자꾸 봐두시면은 더 이해가 쉬우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지네요. 자,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자,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해당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면적이 큰 포지션 내 용도지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눠지면 나눠지는 대로 각각의 이러한 기준을 따라간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눈에 익혀볼게요. 자, 1만은 노란색, 빨간색 녹지 중에 자연 생산이고, 5천 미만은 보전 글자가 들어가면 5천 미만입니다. 그리고 3만 미만은, 자, 보라색, 그 다음에 관리 농림 지역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계속 이어집니다. 어떤 경우에 펴질 수 있는지. 자,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자, 이미 있는 결정된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자, 4호 좋은 말이죠. 조화를 이루고, 자, 해당되는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절차가 나옵니다. 자,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려면, 자, 이미 결정이 된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그 해당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미 결정이 돼 있으니까요. 의견을 듣는 것이 당연하겠죠. 자, 3항. 자, 또 허가의 기준이 앞에서는 규모가 있었는데 또 다른 용도가 있나 봐요. 어떤 용도가 있는지 볼게요. 자, 먼저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 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먼저, 자, 시가와 용도입니다. 시가와 용도는 요것만 보세요. 시가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도시의 느낌이 나니까 도시 중에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는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보정과 중간에 있는 유보입니다. 유보. 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은 유보용도로 허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보전용도, 보존이죠. 자, 보존은 어때요? 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리고 생산녹지, 보전녹지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표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시가와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입니다. 그리고 자, 유보, 약간 중간적인 입장은 자, 녹지지역 중에서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중에서 계획관리, 생산관리지역이 되겠고요. 자, 보존용도는 자, 녹지지역 중에서 보존의 성격이 강한 생산이나 보존 녹지지역, 자, 관리지역 중에서 보존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하나를 합쳐봤어요. 자, 규모, 기준. 자, 아까랑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또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자, 규모는 자,
일단은 용도지역 순서대로 나열했어요. 도시지역에서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나눠지는데, 자, 주거, 상업은 1만 이면서 시가 용도예요. 그리고 자, 공업은 공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1만보다 큰 3만이면서 시가 용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가는 이렇게 세 가지고, 다만 공업은 크다. 그 다음에 녹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 1만과 5천으로 나눠지는데, 자, 아까 개발행 규모에서 보존자가 들어가면은 5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존 녹지 지역은 5천 제곱미터 미만, 다음 나머지 자연 생산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이것들은 또 다리 구분이 되는데, 유보는 또 자연 지역, 자연 녹지 지역만 해당이 되고, 보존은 생산 보존만 해당이 되고, 구분이 조금씩 다르죠. 계획 관리 지역으로 관리 지역 넘어오면은, 관리 지역은 전부 규모는 3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다만 여기서 유보 용도인 계획과 생산, 그리고 보존 용도인 보존 관리 지역, 그 다음에 농림 지역은 관리 지역과 마찬가지로 3만 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보존 용도고요.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최소 기준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보존입니다. 사실 이 표는 그냥 한번 합쳐본 것이고요.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색깔이나 그 표를 이해하시는 게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항. 자, 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요. 필요한 경우, 즉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 방안, 줄여서 성장 관리 방안이라는 것을 수립할 수 있대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시행령 56조 2에 나오는데요. 먼저 대상 지역입니다. 자, 시장 또는 군수가 자, 58조 사항에 따라서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기반시설 설치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법 제58조 3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 시가 용도, 유보 용도, 보존 용도 중에서 성장 관리 방안은 유보 용도와 보존 용도 지역에만 지정을 할 수 대해서만 수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시가 용도인 주거 지역이라든지 상업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업 지역은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수립할 필요가 없는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들이냐, 이 유보 용도나 보존 용도 지역으로서 자,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이나 교통 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토지이용 규제법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럼 이러한 성장 관리 방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냐면요. 자, 다음 각호의 사항 중 제1호와 2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문구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한번 본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었는데요. 지구 단위 계획에서도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 중에서 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라고 된 게 있었어요. 성장 관리 방안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의 의미다 용도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 이 두 사항은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고 추가적으로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생체 높이,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등이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어디에? 성장 관리 방안의 내용이에요.
자, 5항. 자, 앞에서 알아본 대로 이러한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절차인데요. 이럴 때는 자, 주민 의견 정치, 지방의회 의견 정치가 따라가고요.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마지막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기재는 안 했지만 10% 미만의 뭐뭐뭐뭐 이런 것들은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정치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하는 14일 이상 일반인한테 열람하고 또 의견을 제출하고 또 그 의견에 대해서 검토해 30일 이내에 통보하는 절차를 보내겠죠. 자, 그래서 이런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 변경됐을 경우에는 자, 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 고시는 자, 수립 목적이라든지 수립한 위치, 경계, 면적, 규모, 자, 성장 관리 방안의 내용에 대해서 고시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59조. 앞서 봤던 이 개발 행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라 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네요. 자, 1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56조 자,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죠. 제1항 제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 중 자, 1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호 토지의 형질 변경, 3호 토석 채취의 요 세 가지에 대해서만은 이럴 때는 자, 뭘 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자, 시행령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 그 다음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 도시기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마지막으로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자, 면적과 자, 형질 변경은 토지에 대한 거니까 면적이고요. 토속 채취는 산을 깎은 거잖아요. 그래서 부피에 대한 내용인데 역시나 이것도 늘어뜨렸지만 요거를 제가 이렇게 표로 그래프라고 할까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보게 되면 자, 여기는 자, 3만, 30만, 50만, 100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위쪽은 형질 변경, 아래쪽은 토속 채취인데요. 자, 형질 변경은 자, 30만, 100만 기준이에요. 두 개죠. 30만과 100만 기준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시군구, 시도 또는 대도시, 다음에 중앙, 100만 이상은 중앙으로 나눠지고 토속 채취는 하나가 더 세분이 돼서 3만과 50만, 100만에 나눠집니다. 그래서 3만에서 50만 사이는 시군구, 50만에서 100만은 시도 또는 대도시, 100만 이상은 중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표를 이렇게 밑에 나열된 것보다는 이렇게 이런 표를 그려서 외우는 게 눈으로 익히는 게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형질 변경은 30만과 100만으로 나눠지고 그 세 개를 시군구, 시도 또는 대도시, 중앙으로 나누면 되고 토속 채취는 자, 3만, 50만, 100만입니다. 그래서 3만에서 50만 사이는 시군구, 그리고 50만에서 100만은 시도 또는 대도시, 100만 이상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항. 자,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자,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사항인지 보겠습니다. 자, 1호. 다른 법률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니까 또다시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2호는 자, 지구단위 계획이나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 왜 안 받을까요? 자, 지구단위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도시군관리계획 받을 때 뭐하죠? 심의 받습니다. 성장관리 방안 좀 전에 알아봤죠? 주민의견 정치, 지방의 의견 정치하고 관계간 협의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령을 심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안 받아도 되고요. 그리고 뭐 사후 환경영향평가 받은 지역,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검토받은 지역, 농어촌 정비 사업을 위한 개발행 허가, 산림산업,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 허가 등을 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자, 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앞에서 설명했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자,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검토를 받은 개발 행위가 자, 이번에는 도시군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자, 너네는 심의를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요청을 하면은 심의를 또 받아야 된대요. 헷갈리죠? 1항에서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을 쭉 정리해 놓고 2항에서는 안 받아야 된다고 했다가 3항에서는 또 자, 그 중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얘네가 만약에 도시군 계획에 포함 안 돼 있으면 너네는 받았으면 좋겠어 하면 받으라는 거예요. 국회법이 이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자, 60조 개발행위 허가의 이행보증. 자, 뭔가를 보증을 한대요. 볼게요. 자, 허가권자는 자, 자, 기반시설 쭉쭉쭉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자,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이행 보증금을 예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자, 어떤 경우냐면 자, 60조 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 1호 내지 3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 행위로서 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땅을 파면은 토지가 무너질 수 있고 인근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손괴가 우려가 있죠. 그리고 토석의 발파 막 돌산을 깨면 어때요? 낙성이나 먼지 등이 발생해서 인근 지역에 날아가겠죠. 또 그런 돌을 운반하는 차량들 때문에 어때요? 먼지가 돌에 많이 쌓이잖아요.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자, 니네 먼저 조금 돈을 미리 좀 내놔. 자, 그리고 이걸 어디에 쓰는지 뒤에서 계속 나오겠습니다.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자, 이행보증금을 예치를 하게 할 수 있는데 자,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자, 시행자 부분이 바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 2항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 및 예치 방법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 정한다 해서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는 자,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20% 이내로 산정을 하고요. 그리고 돈은 현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시에 즉시 시행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 3항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를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 한 자에게는 어때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을 명령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시킨답니다. 자,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아까 받은 돈이 있죠? 허가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대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또 이행보증금을
사용을 합니다. 자, 제 61조는 관련 인원과 등의 의제인데요. 자, 간단히 얘기하면은 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는 단순하게 국계법에 따라서만 개발 사업을 하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과 연결된 각각의 법들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법들이 있는데 모든 법령을 적용을 해서 모든 행위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 국계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관련된 그 각 개별법에서 정하는 서류를 다 준비를 해서 해당 기관들과 협의를 하면은 이 개발행위 허가가 나면은 각 개별법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들이 모두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다른 개발사업법에서 모두 다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괄 협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61조 제3항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라는 것을 개최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를 하고요. 그리고 뭐 3일 전까지 그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자, 이제 준공검사입니다. 자, 56조 제1항 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 또 나옵니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그리고 2호는 토지 형질 변경, 3호는 토속 채취에 대한 요 세 가지 사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으래요. 준공검사를 받으란 내용이고요. 다음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어때요? 4호 토지 분할, 5호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나더라도 그거는 준공검사 필요 없다는 내용이 되겠죠. 자, 63조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자, 허가를 하는데 뭔가 제한이 있대요. 알아보겠습니다.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 차례 한 번만 3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자, 1호부터 5호까지의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이 지역 안에서 앞에서 살펴본 그 개발 뭐 건축물의 건축이라든지 토지 형질 변경이라든지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들을 금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3년 동안 딱 3년 동안을 제한할 수 있는데 다만 3호부터 5호까지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차례만 2년 이내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즉 1호, 2호는 3년 딱 3년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할 수 있지만 3호, 4호, 5호는 자, 내용을 보면 뭔가 틀이 잡혀 있는 지역들이에요.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5년 동안 할 수 있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또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등에 대해서는 5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려면 자, 이런 것들 당연히 고시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고시한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더 이상 사유재산에 대해서 침해를 주면 안 되니까 바로
지체 없이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해제를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4조.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 행위. 자, 시장군수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이 됐대요. 이미 개발행위 허가를 하기 전에, 개발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항에서는 자, 시설 결정 고실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 중에서 뭐 뒤에서 알아보겠지만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았네. 아니면 자, 1단계 집행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부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자,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이 됐어요. 근데 금방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얘네는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자, 가설 건축물의 건축, 그다음에 설치에 해당되는 도시군 계획 시설에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 설치, 그리고 건축물의 신축이 아닙니다. 개축, 재축 등의 이런 행위들은 허가를 해줄 수 있대요. 그리고 그에서 필요한 토지 형질 변경까지 자,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 1호 또는 2호에 따라 이런 것들을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군 계획시설의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자, 이제 건물 건축을 해놨는데 실제로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그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철거해라. 원상 회복해놔야 설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개월을 기간을 주는 거고요. 만약에 원상 회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원상 회복을 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진행을 하겠지요. 자, 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기소.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에 자, 새로 공공시설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 설치한 경우에는 자, 그렇게 설치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기속을 시키고요. 종래 공공시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부지 내에 어떤 공공시설, 뭐 도로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도로를 수용을 하고 내 계획에 맞는 대로 새로 도로를 개설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기존의 도로는 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무상으로 받게 되고, 무상으로 받아서 이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했잖아요. 거기서 새로 만들어진 도로는 그 도로를 관리할 관리청에 주는 거예요. 즉 서로 바꾸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1항은 이걸 토지의 무상기속이라 하는 거고요.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니한 경우는 자, 새로 설치한 시설은 똑같습니다. 관리청에 무상으로 기속이 돼요. 그렇지만 그 해당 개발행위로 이제 없어지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그 공공이 아니고 이제 민간이 되겠죠. 민간 사업자이기 때문에 어때요? 민간 사업자는 항상 돈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민간 사업자가 새로 설치할 공공시설 설치 비용의 범위 안에서만 주는 겁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개발의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와 행정청이 아닌 경우는 무조건 새로 설치하는 시설은 다 관리청에 주지만 이 사람들이 무상으로 받는 범위는 서로 다르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 사항부터는 특별한 내용이 없고요.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좀 길었는데요.
그래도 문제는 풀어야겠죠. 자,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1교시 A형 문제입니다. 자, 90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토지 분할은 개발행위 허가의 내용 중 제4호죠. 토지 분할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몇 분 전에 봤던 부분이죠. 자, 국토계획법 제62조 제1항에서, 자, 법 제56조 제1항 제1호부터 3호까지 행위에 대한,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의 채취가 1호부터 3호까지 내용이고요. 거기에 대한 개발 허가를 받은 자가 마쳤을 때는 준공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1번처럼 보기 1번처럼 토지 분할 4호죠. 그리고 5호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는 준공검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네요. 자, 그리고 2번부터 한번 볼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자, 개발행위 받은 후에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까 우리가 변경을 할 때도 허가를 받으라고 했는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들이 있었어요. 어떤 건데 있었죠? 사업기간을 단축, 줄이거나, 자, 그 다음 바로 나온 것이 해당 부지의 면적이라든지 건축물의 연면적이 5% 내에서 축소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확대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자, 3번.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서, 자, 조치입니다. 조치할 것을, 아니죠, 조건을 걸어서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는 신청한 사람에게 미리 의견을 물어서 한다고 했습니다. 3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른 법률, 타법에 따라서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기재는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법령하고 시행령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뭐 시행령에 딸린 별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내려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외울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특별히 이걸 다 외우세요라고 하기가 조금 버겁습니다. 그렇지만 왠지 좀 느낌상 공공 부분이니까 왠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이 있죠. 자, 다음, 자, 2018년 제29회 문제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그래서 막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이 있는데, 자, 뒤에 뭐가 있죠? 용도 지역이 적혀 있습니다. 용도 지역이 적혀 있네요. 앞에서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지역은 시가와 용도를 제외한 유보용도나 보존용도 지역에서만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시가용도 지역에서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시가용도는 어떤 거였죠? 용도 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죠. 즉 앞에 말이 중요치 않아요. 결국엔 주상공은 성장관리 방안을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1번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평소보다 조금이 아니죠. 많이 길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열공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더욱더 즐겁게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